자, 오늘 개별적인 기본권론 헌법 10조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은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돼서 이전에 이런 논의했어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잘 작동하려면 그 전제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 전제는 뭐냐면 지금은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측의 생각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국민의 선택은 바뀔 수 있고, 즉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상대주의, 즉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가치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군 인권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전에서도 강조돼야 될 게 뭐냐면 그 전제가 군인의 인성론이에요. 그 전제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군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군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돼야 돼요. 전제로서. 그 논의가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조 평등의 원칙을 이야기할 건데요.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논의했었던 지위 권한의 보장의 기준하고 군인의 인권의 보호 기준하고 다르다. 거기서는 합리적인 차별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더욱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쏘아 올려야 될 군인의 복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병사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어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군 간부들이 지금 군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교수는 국가 운영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립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29조 2항에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다 또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했다. 당연히 국민과 같이 또는 국민보다 더 두텁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헌법 29조 2항은 법률이 정한 보상, 대략 한 60% 내외 정도 보상을 받았으면 나머지 포기해라. 이중배상 금지 원칙. 이 국가 운영 철학부터 당장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런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하나 더 나가서 오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군에서 지금 간부들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서 대한민국 젊은 남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한 대한민국 남녀 청년들 또는 우리 여성들이 군에 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례적인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불명히 1999년에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했는데 왜 위헌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서 그걸 보완하면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논의를 할 거예요. 자, 먼저 헌법 10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인의 인권론의 전제는 군인의 인성론이에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존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나답게 사는 거예요. 이때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야. 다양한 가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따라 각자의 나답게 사는 삶. 그게 존엄과 가치. 헌법에서 말하는. 어느 가치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암기 능력일 거예요. 시험에서 성적이 좋다라는 능력. 이 부분이 주로 대한민국에서 능력으로 모범생, 엘리트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의 가치에 예속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가치를 숭상하지 않는다. 각자의 가치대로 나답게 살아야 한다를 보장한다. 이게 존엄과 가치의 의미란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인성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헌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각자 태어난 대로의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각자의 가치를 모두 존중해 줄 테니 각자의 삶대로 나답게 살아라. 이게 지금 헌법이 제시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춘 교육제도와 사회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에서부터 미성년자인 학교에서부터 성적으로 학생들을 가치에 서열화를 시키고 입시 때에는 대학교 요즘 무슨 의대라고 하는데 학과의 서열화를 조장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성인이 돼서는 직장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의사다라는 직장 또 군대 내에서는 직급 계급 부사관과 장교의 차이 장군의 차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가치를 서열화하고 있다. 현실은. 그런데 이런 가치의 서열화가 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이 저렇게 각자의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가 너답게 살아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이나 사회제도를 인간의 욕망의 극대화, 즉 경쟁의 극대화를 제어하고 통제해서 사람이 사람을 숭상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각자가 각자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헌법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쟁을 더 부채질시키고 더 가치를 서열화시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야전에서는 군대 야전에서는 부사관보다는 장교, 장교 안에서도 위관보다는 영관, 영관보다는 장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계급의 서열화를 인격의 서열화, 능력의 서열화. 그래서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다. 이런 농담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하급자는 상급자의 발판, 수단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본 교수가 군생활 할 때, 병사생활 할 때 그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이병은 병장의 발톱에 긴 때 만도 못하다? 요즘도 그런 농담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사들 사이에. 육군 병장은 예수님과 동기동차?
다 이런 의식들이 하나같이 밑바탕에 가치의 상대화가 아니고 가치의 다양화가 아니고 가치의 하이라이트, 가치를 다 서열화시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인권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인성부터 안 돼 있는데 무슨 인권을 얘기하냐고. 사람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권리를 얘기하냐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부터. 이거는 군대 내에 있는 모든 군인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주제예요. 본 교수도 그런 가치의 서열화의 문화 속에서 살았지. 그리고 지금 군대의 하는 사람들, 지금 본 교수의 나이가 대충 장군의 나이가 될 거예요. 주임원사의 나이가 될 거라고. 본 교수와 같은 나이의 연배 사람들은 그런 가치의 서열화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 늘 가치의 서열화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권교육은 장군부터 필요한 거예요. 장군부터.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인격권. 이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예권, 뭐 성명권, 초상권. 성명권 그러면 이름. 초상권 그러면 주로 얼굴, 외모. 뭐 성명권 그러면 이름에 관한 명예. 예. 초상권 그러면 얼굴과 외모에 관한 명예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로 이제 이런 논의가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본 교수가 그 수천 건의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 야전에 꼭 얘기해주고 싶은 점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첫 번째는 농담의 과정. 첫 번째는 농담의 과정.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 교육 대상, 이 눈높이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사예요. 그리고 내가 지도하는, 지휘해야 하는, 이때 지휘는 지휘권자로서의 지휘의 의미는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지휘야. 내가 지도해야 되는 병사가 있어요. 자, 농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병사와 내가 업무를 잘 하려면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 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모욕으로 병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친해지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하는 과정에서 병사의 별명을 불러요. 병사의 얼굴과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해요. 자, 그게 왜 헌법 10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다양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했다면 너의 이름과 너의 얼굴도 나의 이름과 나의 얼굴과 같이 대등한 가치인 거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부른다는 것은 일종의 희화화시키는 거지. 얼굴과 외모를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비하시키는 것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얼굴의 가치보다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변명을 부르고 얼굴과 외모의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전제가 뭐냐? 나는 하사, 너는 병사. 계급의 서열화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야, 인식이. 이런 인성을 가지고서는 군 인권을 한 발짝도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이번에는 질책하는 과정에서 질책할 수 있어요. 업무를 하다 보면 질책할 수 있다고. 그냥 큰 소리로만 질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인군자예요. 하다 보면 여기에는 반드시 언어폭력이 일정 수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특히 극대노한 상태에서 질책을 하게 되면
언어폭력이 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얼차려를 가할 때, 얼차려의 종류, 얼차려의 시간과 장소, 부여하는 시간과 장소의 통제를 가해요. 얼차려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질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질책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이거 인성론이에요. 인성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질책했습니다. 통하지가 않아. 왜? 사람이 안 되는데 무슨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질책을 할 때에는 시간적 한계, 즉 직무 시간과 관련돼 있어야죠. 직무 시간을 벗어난 각자의 개인 시간에 질책을 한다? 갑질이지. 장소는 방법과 연결돼. 당연히 부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장소와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질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이거나, 요즘은 칸막이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칸막이로 돼 있어서 나는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데 내 목소리가 내가 모르지. 어느 정도의 성량인지. 칸막이 하는 공간에서 내가 이야기해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질책을 피해야 되지. 왜 그러냐? 그 질책 자체가 질책을 받는 상대방의 업무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업무 진짜로 못한다 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너는 이 특정한 임무뿐만 아니고 너 자체가 너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하 자체의 가치의 서열화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치의 서열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에서의 질책은 안 된다, 이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안 된다, 이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했던 농담하는 과정? 병사하고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친해지려고요, 농담한 거예요. 너무 규정과 방침,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친해지기 위해서 했어요. 농담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질책하는 과정. 제가 얼마나 이 부하를 제가 아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업무를 꼼꼼하게 봐줬는데요. 그 부하가 업무를 더 잘하라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사적으로 친해지려고 사적인 얘기를 해. 사적인 관계다. 사적인 어떤 사적으로 친분이 높다. 사적으로 되게 친하다. 자, 이런 얘기를 변명처럼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당연히 부대 안이지. 부대 안 또는 부대의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지는 공간. 대부분 부대에서 이런 사적 농담이나 질책이 이루어지니까 장소는 문제가 안 되고, 시간. 법적으로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고 근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시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근무 시간에 뭐 점심시간, 휴게시간 포함 그 모든 시간, 출근하는 시간, 근무 시간, 퇴근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 내에서 다치면 공적인 부상이다.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적 관계라고요. 시간상 공적 관계, 그 모든 게 공적 관계야. 부대에서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병사하고 아무리 점심 먹고
노닥거리더라도 그건 사적 관계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사적 관계가 아니에요. 공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변명을 부르고 얼굴이나 외모를 평가하고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친해지려고 그랬어요. 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논의했던 걸 정리해 보면 본 교수가 이런 논의 자체가 군에서 또 군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받을 텐데 본 교수가 보기에 군 인권의 전제인 군 인성론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군 인성론의 핵심은 뭐냐? 각자의 가치에 맞게 헌법이 요구하는 인성을 가지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각자의 가치를 발현하고 너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나답게 살아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병사는 그 임무가 병사예요. 부사관은 그 임무가 부사관이에요. 장군은 그 임무가 장교고 장군이에요. 임무의 차이고 그 임무의 차이의 대외적 표시가 계급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 지금 이 시대, 변화된 시대에서는. 이전에는 계급의 차이가 엘리트의 차이였고, 엘리트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였고, 능력의 차이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나보다는 더 존경해야 될 사람, 가치의 우월성, 가치의 서열화 라는 생각을 과거에 가졌다면, 지금은 그런 인성을 가졌다면 아예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욱 군에서 지금 군인권을 강조하려면 40대 이후 나이 먹은 간부들부터 군 인성론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인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헌법재판소, 글쎄요. 본 교수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적인 판단기관이에요. 여기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매우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바람직한 국민의 인성은 뭐냐? 국가라고 하는 조직으로부터 고립된 나만 잘났어 라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고립주의도 안 되고, 국가와 조직의 공동체에 아예 매몰돼서 그냥 나는 여기 구성분자다, 절대적 충성이다 도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인성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발현시키면서 그 속한 조직의 조직의 상호 영만성을 끊임없이 좋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성. 이게 바로 헌법이 제시하는 국민으로서의 인성이고 또한 군인으로서의 인성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군대 조직과 고립돼서 이제부터 나는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 이런 군인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군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군생활 하다가 진급 포기된 사람, 포기한 사람이 아니죠. 포기된 사람이지. 진급 못하니까. 본 교수도 소령에서 중령 5번 진급 못 됐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급이 포기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인성. 조직 내에서 그냥 내 할 바만 하겠다.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요. 헌법이 제시하는 인성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월급 받으면 안 되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안 되죠. 여기도 위험한 인성. 또 하나 위험한 인성. 부대에 아예 그냥 모든 구성분자처럼 부대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부하의 고유 가치를 나는 발현하면서 내 부대와의 상호 연관성을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절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 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군 법무관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자기에 속한 조직의 지휘관을 위해서 절대 충성하게 되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인성도 헌법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성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존엄과 같이 각자 삶대로 각자 나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때의 가치는 너의 가치, 나의 가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조직, 그대들은 군대 가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 상호 연관성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인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게 군 인권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군인의 반드시 갖춰야 될 인성론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은 간단하게 볼게요. 행복추구권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기결정권 그러면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활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휴식권, 문화 향유권, 자기 책임의 원리. 자기 책임의 원리는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행복추구권이죠. 맞죠? 이거 관련돼서 본 교수가 지휘관, 참모, 이제 그대들이 주로 갈 실무자, 각자의 책임의 기준이 있고 각자의 책임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각자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다. 왜 지휘관이 잘못 결정하고 지휘를 해놓고 그 책임은 실무자 보고 행정보고관 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논의를 책으로 제가 써서 했는데 이전에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쟁점만 볼게요.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먼저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의 자기결정권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 머리, 두발, 흡연, 이 부분이에요. 두발 때문에 병사들하고 우리 부사관들 갈등이 심해요. 은근히 심해요, 은근히. 자, 보세요. 간부인 나는 머리가 길어요. 병사인 너는 머리가 짧아야 된다? 그 인식의 저변에 뭐가 있어요? 나는 간부고 너는 병사다? 가치의 서열화가 그 안에 인식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사 보고 짧으라고 하려면 간부도 짧아야죠. 안 그래요? 군에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장군이든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사든 똑같아야죠. 전쟁 났을 때 장군의 머리는 길어도 되고 병사의 머리는 짧아야지 될 만한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어요? 없죠. 단순히 병사는 자유를 더 많이 제한받아야 된다. 왜? 너는 병사니까. 이런 가치의 서열화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잔재가 지금 부사관들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부사관들한테도.
나는 머리 기르면서 병사들 보고 짧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인권을 논의한다고? 인성이 안 돼 있는데? 가치의 상대와 가치의 비서열화. 너와 나는 대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위계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반위계 질서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죠? 자본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본주의를 극대화시켜서 경쟁을 극대화시키고 이러면 사람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의 끝은 사기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전부 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유지시키려면 철학은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위계질서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위계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은 대등하다. 너하고 나하고 가치는 상대적인 거다. 이런 반위계질서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 그게 바로 헌법 10조의 조롱과 같이에요. 헌법이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병사들, 병장, 이제 사회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꼭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니, 뭐 상병까지는 제가 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저녁 하는데 머리 좀 통제 좀 해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제 사회생활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내가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뭐예요? 그 부대 간부 중에 가장 긴 머리 수준으로 병장 머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인성부터 돼야 돼요. 그 인성의 전제는 너와 나는 대등하다. 알겠어요? 나는 나답게 사는 거고 넌 너답게 사는 거예요. 장교 너는 장교 너답게 살아. 부사관 나는 내 장점을 살려서 난 나답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우리 헌법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주로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우리 법원에서도 인권으로 보호해주고 있죠. 다만 시간과 장소의 한계는 준수해야겠죠. 아무리 연인이라도 이성관계, 이건 동성애의 문제인데 아무리 연인이라도 부대라는 장소에서 성관계하면 돼요? 비난받죠. 장소적 한계는 지켜줘야죠. 또 아무리 연인이라도 시간적 한계, 직무시간에 성관계하면 돼요? 안 되죠.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듯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지켜야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흡연인데 공공장소에서는 전면 금지예요. 이게 하편이라고 그랬어요. 하편이다.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흡연 금지 이렇게 되면 부대 내가 모두 금지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공장소라고 하는 실질적인 측면, 작용적인 측면 부대 내에서도 여러 간부와 병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잘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작용면에서 공공장소인가 아닌가 여부를 두어서 흡연의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본 교수의 생각이에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